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들어보는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저희 이번 주 증시부터 좀 볼 텐데 네. 요즘 증시를 보고 있으면 참 어지러워요.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네, 급등을 맞습니다. 했다가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원래 바닥권에 오면 뭐 급등락을 하거든요. 네. 2008년도죠. 2008년도 금융위기가 미국에 있었을 때 10월 중순경에 하루에 120포인트 오르다가 또 네. 80포인트 빠지다가 또 이 등락을 계속 한 3, 4일 정도 하다가 거기가 바로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고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주로 바닥이 나오는데 이번 10월 30일로 저희도 2273 정도로 급락을 하고 네. 2300 이하로 갈 거라고 여름에 예상한 이제 애널도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는 또 2000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예측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 예측은 특히 더 어렵거든. 단기적 예측은 수급에 의해서 이제 어떤 우리나라 수급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다수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냥 팔게 되면 방어할 데가 없거든요. 기관들도 요즘은 공모펀드가 많이 약해져서 사모펀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공모펀드가 받아준다든지 그리고 국민연금도 나중에 지급보험료가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많이 나가야 되니까 네. 주식을 사기도 많이 그렇고 그러니까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수급이 꼬이면 끝없이 뭐 내려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저께는 이제 급등하고 오늘 또 좀 맞아요. 괜찮고 보이는데 네. 미국이 이틀 동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FOMC 금리 동결 때문에 올라간 것보다는 낙폭 가대에 대한 이제 의미가 더 큰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GDP 플러스 정도 증가율이 수출 증가 나오면 이제 좀 낮게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지수는 거의 바닥에 와서 이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수출 증가율이 13개월 만에 플러스 났거든요. 5.1%. 이 수출 증가율 왜 중요하냐면 국내에서는 국내는 수출 주된 국가고 우리 GDP 중에서 수출 비중 한 37% 차지하거든요. 네. 독일은 한 39% 차지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데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수입해서 수출을 해서 이제 수출이 증가율이 확실히 플러스가 꾸준히 나고 두 자릿수대로 나면 지수는 아주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마이너스가 다 2017년도 이제 1월부터 시작 2월 달에 두 자릿수로 13% 올라가면서 이제 네. 지수도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좀 희망적인 있고요. 이제 FOMC 결과를 보면 결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 끝에 와 있다. 뭐 네네.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고, 근데 그래도 아직 긴축이 끝났다 할 수는 없고, 뭐 그러니까 좀 같은 말인데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더 이상 뭐 긴축된 이야기도 크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반응을 해준 것 같고요. 그다음 반도체가 생각보다 이제 AMD라든 퀄컴 실적도 좋았고요. 네. 특히 반도체 DRAM 고정 거래가가 맞아요. 플러스로 나왔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를 본데 올해.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 전부터 좀 반영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는 엔비디아라는 수혜이기 때문에 원래 안 빠졌는데도 8% 올라갔으니까 아주 강하게 있고, 뭐 특별하게 이 AI 반도체 관련돼서 몇 개 종목은 강하거든요. 네네. 그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하고 많이 그리고 반타작 등도 여름부터 났는데 그것도 이제 크게 올라가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시 이렇게 BYD인데요. 중국의 BYD는 뭐 이제 전기차 세계 1등은 BYD가 판매를 테슬라 말고 테슬라 BYD가 하고 있는데요. 그럼 중국에서는 BYD가 강력하게 테슬라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오토라든지 샤오페이 중국 전기차는 뭐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BYD 판매량을 보니까 세계 회사가 전기차 월간 최대 판매량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자동차에서. 그러면 4분의 1 정도 되니까 거기서 월간 판매량이 최대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전기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중국은 꾸준히 성장해서 이미 4분의 1 정도 침투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 자리 숫자 7, 8%만 이렇게 10% 정도 안 되게 성장을 하더라도 2030년대 되면 거의 전기차가 절반 정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꾸준히 성장하고 일반 자동차, 엔진 자동차도 훨씬 더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이 잠깐 둔화될 뿐이지 큰 흐름은 변화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특히 그동안 3개월 만에
60% 빠졌거든, 고점 대비. 맞아요. 네. 뭐 포스코 홀딩스도 거의 반으로 빠졌고, 포스코 푸치엠도 그렇고, 에코프로 비해 뭐 60, 70%까지 빠지니까, 단기 이렇게 빠지는 것은 이제 보기도 쉽지 않은데, 1, 2년 걸리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단기에 빠졌으니까, 워낙 쏠림 현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반대적으로 또 손절도 계속 많은 거고요. 그래서 11%씩 포스코 푸치 오르고, 에코프로 비엠도 다 올랐으니까 보면, 그러면 이제 낙폭가디에 대한, 프로 반등할 때는, 저가 대비해서 기본 20%는 오르거든요. 네네. 20% 오르면 정상적으로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10% 빠지다 10% 오르면 정말 약한 거고, 추가 하락에 대한 네. 우려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어느 정도 거의 바닥이 왔다고 바닥에 가격까지 바닥 오면 한 50% 오릅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이제 최근에 저가, 이번 주 저가에 대비해서 한 50% 정도 반등을 해주면 네. 그 다음에 또 내려갈 거예요. 내려갔을 때 이 바닥을 깨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보하면서 그럼 바닥권이 형성되면 그 바닥에서 사주게 되면 내년 하반기는 또 다시 본격적 성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관심 있게 보고 전기차 양극재부터 해서 대다수 전기차는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지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장기 투자자들은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만약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뭐 58만 대니까 20만 제가 이제 40만 원 이렇게 깨질 때 28만 원 찍을 거로 보고 그다음 23만 원 23만 원대 18만 원 찍어야 가겠다. 그 18만 네. 찍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20만 원대 초반에 샀을 때 고점 정도는 당연히 회복할 걸 보입니다. 25년도까지는. 그러면 20만 원에 샀을 때 5, 60만 원 가면 거의 두세 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3배가 나온다면 1년, 2년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관심을 특히 오늘 반등률도 보여 어저께 10%대 갔기 때문에 오늘 또 최소한 7, 8% 이상은 가 있어야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거래는 지금 안 실리고 있습니다. 네. 거래가 좀 실리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뭐 이쪽이 세면 뭐 지수는 잘 가는 거죠. 네네. 지수가 한 4% 정도 갔으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마이크로는 이제 특히 수급에서 움직이는 주식이고, 그 다음에 ISC라는 HPSP가 좀 잘 올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등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에코프로 BM 15%, LNF 12%. 15%라는 건 과거에 비하면 15% 상한가일 때 상한가거든요. 네. 그럼 이 15%라는 이제 의미는 아주 강한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 가격 메리트가 아주 크다. 그래서 일단 몰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정도의 거래가 좀 실렸으면 좋겠고요. 네. 실려서 좀 더 상승해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폭과대 고성장자 급 반등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내년에 좋아질 실적이 좋아진 건 11월부터 주로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음 주까지 마무리되는 구간 이후에도 이렇게 성장주들이 강세를 띠면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같이 분석해 봤는데 외국인은 좀 어떻게 됐을까요? 수급적으로? 네, 어저께 외국인이 코스피 1,404억 샀는데 정말 적게 샀습니다. 맞아요. 네. 그 코스닥은 뭐 찔렀어요. 2,813억. 어제는 이제 금융투자가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는 주로 상품들 매매를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추세에 대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코스피에 이렇게 조금밖에 안 샀다는 것은 낙폭과대에서 이제 파는 사람이 전체 분위기 좋으니까 매도를 안 하고 매수만 조금만 들어와도 거래가 안 실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오늘까지 좀 좋으면 긍정적으로 연말장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달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이제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 한 달 동안 보니까 2조 9천억씩 코스피를 팔았어요. 3조. 많이 이 팔았네요. 3조 네. 정도에서 앞으로 우리가 2,500대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이 판 거 이상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조 이상을 사줘야 되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까지 장은 뭐 반등을 하겠지만 그렇게 2,500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급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좀 바닥이 어딜지 좀 같이 분석해 볼까요? 네, 지난주엔 제가 양봉이 떠야만 이제 반전할 걸로 보이는데 이번 주 월요일날 양봉 떴다가 화요일날 강력히 내려갔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양봉 뜨면서 이제 모양이 오늘 그저께 이제 수요일날 뜨면서 목요일날 반등할 수 있는 차트 모양은 캔들 차트 모양이 나왔고요.
이제 스토캐드 전환 지표도 강력한 이제 쌍봉 바닥을 그리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네. 추세 반전의 단기적이죠. 일봉이니까 단기적인 반등이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성공이 유력할 걸 보이고 지금 2340대인데요. 2440 정도 한 100포인트 정도는 열려 있다 상승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주봉 차트를 보니까 2457포인트가 이제 이 저항선인데요. 12평선 주봉 기준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한 17% 이상 빠지면 안 되고요. 오늘 2326포인트 지난 주에 저점인 그것을 붕괴를 하게 되면 다시 네. 추가 하락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단기 지지선을 2326포인트. 그러면 오늘 그 이상을 가서 오늘 만약 양봉까지 뜬다면 훨씬 더 좋은 2450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장이다. 그래서 물론 그렇더라도 주봉 차트 이렇게 보니까 크게 러프하게 이렇게 봐도 반등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2450 정도 가면 다시 눌림목 줄 걸 어떤 악재가 있는지 잘 살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는지까지 저희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올해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연말쯤에 저희가 뭐 산타랠리라든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항상 이맘때 연말 산타랠리 말을 네. 하거든요. 근데 거의 맞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계절성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미국은 주로 11월, 12월에 좀 셉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원래 9월하고 10월이 많이 급락을 하더라고요. 2018년도 10월에 폭락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올해도 뭐 9월, 10월 많이 내려갔고요. 그래서 그 많이 내리면 기술적 반등을 하는 게 이제 시세 형성 원리니까 이제 연말 랠리 가능할까 보면 저는 가능할 보는데 한번 차트 보시면 S&P 500 월 평균 수익률입니다. 중간에 있는 게 1.5% 7월 달이고요. 네. 1.5월 평균 수익률 1.5% 7월이고 그다음에 1.5% 나온 건 12월입니다. S&P 500은. 네. 그다음에 주로 9월 달에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1점.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S&P 500은 500개 종목 이렇게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빠진 달은 9월이고 그 11월, 10월 늘 좋았거든요. 1월까지. 네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좋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11월을 강세 기조였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월 평균 수익도 0.1.5%, 12개월 평균 이제 수익 이제 주가 수익률 보면 수익 배율 보면 18.5배 정도 현재 내려와 있으니까 평균보다 하회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를 많이 빠져 있는 상태, 가격도 싸고 계절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산타랠리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 우상향 기술적 반등 유력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펀드 매니저는 주로 이제 연말 휴가를 가기 위해서 미리 또 하고 이제 외부에 위탁하는 이런 운영을 위탁하는 연금선이나 장기 투자자들은 주로 연간 매매는 끝난 걸 보이고 그래서 12월이나 11월은 주로 매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증시도 우리가 11월, 12월 주로 국내도 셉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올해 9월, 10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걸로 보여서 그렇게 큰 강한 랠리는 아니더라도 반등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내년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새로 재편성 구성을 해야 되고 어저께 이렇게 시장을 보면 어저께 한 3% 이상 올라오지 않는 주식은 뭔가 업황에 개선의 기대가 없는 그런 거 실적이 좀 나쁘다든지 뭐 그런 종목 위주니까 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 내에서 참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이 3분기 실적 발표가 한 70% 가까이 끝났는데 이익은 좋아졌어요. 이익은 뭐 서프라이즈 비율 80% 정도 대인데 매출은 비율은 70%대. 매출이 서프라이즈 비율이 낮다는 것은 이익은 높은 비용 통제를 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글로벌 경기 다 미국 빼고 둔화되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미국 기업도 이제 영향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좀 우려는 좀 있다. 기업의 실적 우려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주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400달러 붕괴를 종가로 깨면 안 되니까 그런데 397달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반등 구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식이 한 20% 정도 빠졌다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이었고 이제 현재는 네. 그래서 되돌림 구간에 진입해 있어서 지금 오늘 또 2%대 올라갔는데요. 435달러로.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455달러. 연말까지 산타랠리 있을 걸 보고 485달러까지 보면 다시 하락을 줄 걸로 보여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반등을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이를 보면 제가 3,800달러대에서 3,150달러가 내려가야 된다고 지난번에 8일인가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히 찍고 지금 반등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3,688점, 3,704까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랠리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뭐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항상 좀 연말에 괜찮은 모습들을 기록했으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저희 전략을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지금 특히 국내는 중소형주의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쇼크가 나와도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것은 네. 주식 올라가고요. 가이던스 하향되면 주식이 내려갑니다. 또 실적이 생각보다 쇼크가 크다. 좋다 그랬는데 쇼크가 나오는데 미래 4분기도 별로 안 좋고 내년도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오히려 급락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말에 이제 미국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많이 빠진 것 중에 내년에 실적 좋아진 것은 지금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SKC 같으면 뭐 400억대 적자가 나는데 4분기도 안 좋아요. 근데 신사업 쪽이 내년부터는 확실히 좋아지기 때문에 급등하고 있듯이 이런 주식들을 위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좀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좀 찝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하학 업종을 좀 보고 있는데 계속 봄부터 여름까지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 하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중국도 로컬 기업들이 성장해서 쉽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제 하학이 내년에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네. 업황 개선. 24년도 시장 개선이 기대가 갈수록 커져 있고 특히 대한유화는 뭐 순수 이제 에틸렌 업체입니다. 이제 롯데케미칼하고 그런데 분리막을 한 비중이 한 15%까지 올라갈 걸로 보여서 전체적으로 또한 이자 차익금비도 10% 낮고 이자 비용도 낮은 재무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무구조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이제 하학 업종에 속하면서 신사업도 분리막 사업도 내년에 매출이 많이 나올 걸로 보여서 전체적으로 우상향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뭐 바닥권에 있습니다. 월봉 차트도 박스권 이제 돌파 시도하고 있고요. 네. 주봉 차트도 우상향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봉 차트는 2주간 양봉이 그리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거든요.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 가르쳐드렸어요. 거래가 실리면서 늘어나면서 우상향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봉 차트는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거래가 폭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만 되면 우상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14만 8천 사면 한 21만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한유화 화학 섹터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가 14만 8천 원, 목표가 21만 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전문가님 코멘트 한마디 들려주세요. 요즘 장이 급등하면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주기 위해서 시작된 추세는 포기할 때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 딱 필요한 전략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로 네이버 실적이 나왔네요. 3분기에 매출 2조 4,453억 원, 영업이익은 3,802억 원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실적과 더불어 이슈까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